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알퐁스 도데 원작의 별. 내가 리브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구경할 수 없는 초원에서 사냥개 라브리를 데리고 양을 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일마다 보름치의 양식을 실어다주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언덕길에서 들려올 때, 그리고 꼬마 하인 미아로의 그 또랑또랑한 얼굴이나 혹은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에 남실남실 떠오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노라드 아주머니, 이번엔 어느 집 아이가 영세를 받았어요? 결혼한 사람은요? 하나씩 물어보렴. 산 밑에서 일어난 소식이 그렇게 궁금하니?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근처 백리 안에서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척하며 아가씨의 근황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도 파티에 자주 초대받으세요? 젊은 남자들이 아가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전히 자주 찾아오겠죠? 만일 누군가가 한낱 목동인 내가 그런 건 알아서 무엇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금도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 나이 20살이었다고. 그리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다고.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기다리던 2주일치의 식량이 늦도록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미사를 보고 오느라 늦는 거겠지 뭐. 정오 무렵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비 때문에 길이 막혀서 노새를 몰고 떠날 수가 없었겠지. 3시가 넘어 말끔하게 씻긴 하늘 아래 온 산이 비에 젖고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일 때였습니다. 나뭇잎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개천에 물이 불어 좔좔 넘쳐흐르는 소리에 섞여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부활절 여러 교회에서 일제히 울리는 교회 종소리처럼 맑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새를 몰고 나타난 것은 꼬마 미아로도 아니고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을까요? 천만 뜻밖에도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가 노새 등에 의젓하게 올라타고 몸소 나타난 것입니다. 비온 뒤 더욱 싱그러워진 산공기에 뺨을 장밋빛으로 물들인 채 말입니다. 아가씨! 어떻게 아가씨가 직접... 꼬마는 알아 누워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기 아들을 보러 갔거든.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오다가 도중에 길을 잃어버려서. 그러나 아가씨 머리에 꽂은 리본이며 눈부신 스커트, 그리고 그 곱고 빛나는 레이스로 단장한 화려한 옷차림을 보면 덤불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다기보다는 방금 어느 무도회에서 춤이라도 추다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귀여운 나의 아가씨.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양떼들을 몰고 마을로 내려가서 농장에서 저녁을 먹곤 했는데 아가씨는 그때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약간 새침한 표정으로
식당을 지나가기만 할 뿐 하인들에게 말을 거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고는 신기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아름다운 나들이 옷을 더럽힐까봐 스커트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더니 양을 몰아넣은 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는 양과 죽과 짚을 깔아 만든 나의 잠자리며 벽에 걸린 커다랗고 초라한 외투, 채찍과 지팡이, 구식 총 따위를 보며 무척 신기해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가씨에게는 모두 신기하고 흥미롭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단 말이지? 가엾기도 해라. 밤낮 이렇게 외로이 세월을 보내자니 얼마나 따분할까. 뭘 하며 시간을 보내지? 무슨 생각을 하며? 당신을 생각한답니다, 아가씨. 그러나 그 순간 가슴이 너무 뛰어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일부러 짓궂은 질문을 던져 내가 쩔쩔매는 꼴을 보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예쁜 여자친구라도 가끔 만나러 올라오니? 그녀는 틀림없이 황금의 양이거나 산꼭대기에 사는 요정 에스테렐일 거야.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는 그 귀여운 몸짓이라든지 요정이 나타나듯이 얼른 왔다 가는 숨 돌릴 틈 없이 가버린 그 서운함이 정말 아가씨야말로 내게는 영락없이 에스테렐 요정 같기만 보였습니다. 잘 있어. 조심해 가세요,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떠나갔습니다. 아가씨가 비탈진 산길 너머로 사라진 뒤에도 노새 발굽에 채어 구르는 조약돌 소리는 나의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해가 질 무렵까지 그 애틋한 꿈이 달아날까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어느덧 골짜기도 푸르스름한 어둠에 감기고 양들도 울 안으로 들어오려고 매매 울면서 서로 몸을 비비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목동아! 바로 그때 비탈 아래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는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간데없고 물에 흠뻑 젖은 채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소르고 강을 건너다 물살에 휩쓸릴 뻔했어. 근데 이렇게 날이 저물어 버렸으니 어떡하면 좋아? 지름길이 있긴 한데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가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양떼를 내버려 두고 함께 갈 수도 없고. 산 위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는 사실에 아가씨는 무척 당황해했습니다. 더구나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더욱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로서는 아가씨를 위로해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아가씨,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나는 아가씨가 젖은 몸과 옷을 말릴 수 있도록 서둘러 불을 피우고 우유와 치즈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무엇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는 걸 보자 그만 나까지도 울고 싶어졌습니다. 기어이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서쪽 산마루에 희미하게 석양빛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울 안으로 들어가 새 집 위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모피를 깔아놓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가씨. 비록 누추할 망정, 그래도 내 울 안에서 신기한 듯이 아가씨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양들 곁에서 우리 아가씨가
마치 다른 어느 양보다 더 귀하고 더 순결한 한 마리 양처럼 내 보호 밑에 마음 놓고 고이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밤하늘이 그토록 깊고 별들이 그렇게도 찬란하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살인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양들이 뒤척이며 지푸라기를 부스럭거리는가 하면 매 오로되는 통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양가죽 모피를 아가씨 어깨 위에 걸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아름답게 빛나는 곳에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잠이 든 시간에 또 다른 신비한 세계가 고요 속에 눈을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샘물은 더 맑은 소리로 노래 부르고 온갖 정령들이 논일며 대기 속에는 나뭇가지나 풀잎들이 부쩍부쩍 자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낮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고요한 사물들의 세상이지요. 이런 밤의 세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좀 무서워하겠지만 우리 아가씨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게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름다운 유성 한 줄기가 우리들 머리 위를 스쳐갔습니다. 저건 뭘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죠. 나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는 밤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목동들은 모두 마법사라는데 그게 정말이야? 에이, 그럴 리가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별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답니다.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양가죽 모피를 두르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랑스러운 양치기 같았습니다. 어쩜 아름다운 별들이 저렇게 많을까? 넌 저 별들 이름을 잘 알 테지? 그럼요, 아가씨. 자, 바로 우리들 머리 위를 보세요. 저게 성 야곱의 길 은하수랍니다. 샤를마뉴 대왕께서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갈리시아의 성 야곱이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려놓았다고 해요. 더 멀리에 있는 것이 영혼의 수레인 큰 곰자리고요. 그 앞에 있는 세 개의 별이 세 마리의 야수랍니다. 그 주위에 눈이 오듯 사방에 흩어져 있는 별들은 하느님께서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것은 세 명의 왕 오리온인데요. 저 별은 우리 목동들에게 시계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항상 남쪽에서 빛나는 별은 장드밀랑, 다시 말해서 시리우스예요. 목동들 사이에서는 저 별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밤, 장드밀랑이 오리온인 세 명의 왕과 북두칠성인 병아리장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되었답니다. 그런데 성질이 급한 병아리장은 가장 먼저 길을 떠나 위쪽 길로 갔어요. 저것 보세요. 하늘 한복판에 떠 있죠? 그러자 세 명의 왕은 좀 더 아래로 곧장 가로질러 병아리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 장드밀랑은 너무 늦잠을 자다가 맨 뒤로 처지고 말았죠. 화가 난 장드밀랑은 두 친구를 멈추게 하려고 냅다 지팡이를 던졌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왕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모든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우리들의 별인 목동의 별이죠.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와 저녁에 양들을 몰고 돌아올 때 저 별은
변함없이 우리들 앞에서 빛나고 있죠. 우린 저 별을 마글론이라고 불러요. 토성인 프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가서 7년 만에 한 번씩 결혼을 하는 예쁜 마글론 말이에요. 어머,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니? 아휴, 그럼요, 아가씨. 별들의 결혼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나는 향긋하고 부드러운 것이 어깨에 살포시 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가씨가 주름에 겨워 리본과 레이스를 맨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벼대며 가만히 기대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환하게 먼동이 터올라 별들이 애쓱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 않고 그대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내 마음은 오직 아름다운 것만을 생각하게 해주는 맑은 밤하늘의 보호를 받아 성스럽고 순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우리로 돌아가는 양떼들처럼 조용하게 우리를 지켜보며 제 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에 기대어 고이 잠들어 있노라.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산 알퐁스 도데 원작의 별을 들으셨습니다. 7월의 어느 일요일이란 시간적 배경과 프로방스의 외로운 목장이란 공간적 배경을 통해 낭만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 별. 오늘은 알퐁스 도데의 작품 세계와 별의 작품 해설을 상명대 프랑스어 문학과 이철희 교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알퐁스 도데는 19세기 중반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도덕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부르주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청년기를 파리에서 보낸 도데는 이후 파리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고향 프로방스에 낙향해 창작에 몰두합니다. 흔히 그의 작품들은 따스한 인간애와 전원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산업화한 대도시 파리에 대비되는 순박한 지방 프로방스에 대한 애정과 변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보수적인 가치관 등이 작품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별이라는 단편은 프로방스의 한 목동이 자신과는 현격한 신분의 차이가 나는 주인집 아가씨에게 품은 짝사랑의 감정을 섬세하고 따스하게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별은 그 자체로 그 목동의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은 아름다움, 찬란함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대변하기도 하지요. 흔히 하늘의 별을 딴다라는 말로 불가능한 일을 비유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꿈과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순수하고 아름답고 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자리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고 사연을 투영시킨 것은 인간사회에 그토록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고 애절한 꿈과 사랑이 많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별은 그 이루어질 수 없어서 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출연 김영선, 정미숙, 김창렬, 김은아, 기술 김태호, 효과 이영문, 정현재, 음악 오혜원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알퐁스 도데 원작의 별을 마칩니다.